저탄고지 식단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식단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탄고지를 실천하다 보면 혈당이 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탄고지 식단의 장점의 이면에 단점도 존재하기에 이를 반드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당뇨인들이 실천하는 저탄고지 식단이 오히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지치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친 췌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련 연구와 한의학적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식단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탄고지를 실천하다 보면 혈당이 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탄고지 식단의 장점의 이면에 단점도 존재하기에 이를 반드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2022년에 6.8에서 5.7로 당뇨 졸업에 성공하신 제 환자가 2025년에 오셨을 때는 당화혈색소는 6.4로 다시 오르고 오히려 C펩타이드 수치가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진을 해보니 저탄고지 식단을 꾸준히 실천했다고 하셨는데요. 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저탄고지 식단을 했는데 오히려 당화혈색소는 더 오르고 C펩타이드 수치는 더 떨어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탄고지 식단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당뇨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췌장 기능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탄고지 식단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영양소인데요. 췌장은 탄수화물 섭취량에 맞춰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가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되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할 필요가 적어지고 혈당 상승폭도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췌장의 피로를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탄고지 식단을 따르는 동안 췌장의 베타세포는 덜 자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 섭취가 적어지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기 때문에 췌장이 많은 인슐린을 분비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베타세포의 피로가 줄어들어 췌장의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비만 당뇨인의 경우 체중 감소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통해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체지방 축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저탄고지 식단, 당뇨인이라면 꼭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 졸업을 한 이후 나름대로의 저탄고지 식단을 실천했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전보다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로 오르고 C펩타이드 수치는 0.42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 저탄고지 식단을 장기적으로 시행했을 때 췌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인슐린 분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적, 형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아 췌장이 새로운 베타세포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체내 케톤 생성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분비 억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체내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는데요. 저탄고지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여 인슐린 분비가 억제된 상황이라면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적은 탄수화물에도 췌장의 과도한 부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간 지방 축적과 같은 간 기능 문제를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의 저탄고지 식단의 다이어트가 간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은 포도당 대사를 하는 가장 주요 기관인데요.
저탄고지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면 지방간이 유발되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탄고지 식단은 기타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장결석, 골다공증, 고지혈증,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양 불균형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철저한 식단 제한은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저탄고지 식단은 췌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오고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어 췌장이 쉬게 되니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되면 췌장이 오히려 더 많은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합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분비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 췌장 기능에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고지 식단은 췌장을 회복하는 건강한 식사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췌장을 회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탄수화물인 통곡물과 채소를 적절히 섭취하여 장기적으로 혈당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식단을 실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나 견과류 등을 끼니마다 챙겨 드세요. 한 끼에 어육류굴이나 콩류, 달걀을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의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유지해주세요.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금식하여 췌장의 휴식을 돕습니다. 넷째,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한약 치료를 적어도 3개월 이상 해볼 수 있습니다. 환기 등을 비롯한 특정 약재들은 췌장세포의 재생을 돕고 췌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께서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통해 정말 큰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생활요법을 철저하게 실천해보고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한약 치료의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1644-5178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 3줄 요약입니다. 첫째, 저탄고지 식단은 단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당 관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둘째,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이라면 저탄고지 식단을 권장하지 않는다. 셋째, 위에서 설명드린 생활요법을 철저히 실천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생활요법만으로도 췌장 수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췌장 기능 개선을 위한 한약 치료를 적어도 3개월 이상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당뇨인들이 실천하는 저탄고지 식단이 오히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지치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친 췌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련 연구와 한의학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부터 천천히 다시 섭취하세요가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연구 내용과 실천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왜 저탄고지가 췌장을 지치게 할 수 있을까요? 저탄고지 식단은 초기에는 체중 감소, 공복혈당 개선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탄수화물의 공급의 빈도와 패턴 변화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 패턴과 베타세포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저탄고지 식단이 베타세포 기능 저하를 막지 못하거나 오히려 장기적으론 베타세포의 부담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최근 연구들은 단기간 저탄수화물 식단이 베타세포 휴식을 주고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논쟁이 존재합니다. 즉, 단기적인 저탄고지 식단은 췌장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저탄고지 식단은 췌장의 기능을 저하시켜 오히려 당뇨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췌장이 지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췌장의 베타세포는 혈당 변화에 맞춰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안정화합니다. 그러나 잦은 고혈당, 고지방 시기로 영양 불균형, 염증 상태 등이 반복되면 베타세포가 과로하여 기능 저하, 세포 분화의 불안정 또는 스트레스 반응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오히려 정상 혈당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췌장 회복을 위한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점성이 높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식사 시 먼저 섭취해주세요. 식이섬유는 인체가 직접
식이섬유는 인체가 직접 소화하지 못하는 탄수화물의 한 형태로 장내 환경을 조절하고 대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아 장내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대변의 양을 늘리고 배변을 원활하게 돕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 형태가 되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대사 기능을 조절합니다. 즉, 불용성 식이섬유는 청소기처럼 장을 비우는 역할을 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조절기처럼 대사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 시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2대 1의 비율로 맞춰 섭취해주세요. 한쪽만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두 종류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식단 구성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유형별 대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이섬유 중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 배출 지연을 도와줍니다. 또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완만하게 하여 식후 혈당 피크와 인슐린 급증을 억제하죠. 알려드린 음식을 끼니마다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췌장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 불포화 지방산은 챙겨 먹고 과도한 포화지방의 섭취는 조심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다 보면 단백질과 지방 섭취 비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체중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췌장의 리파제 등의 소화 효소를 많이 분비해야 하기 때문에 췌장 세포의 부담이 가중되죠. 이 외에도 지속적인 고지방 섭취는 췌장의 만성염증을 유발해 세포 손상과 섬유화를 촉진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단은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잘못된 저탄고지 식단이 지속될 때 오히려 당 대사 이상을 초래하고요. 당뇨 등의 대사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췌장 보호를 위한 식단은 불포화 지방상은 챙겨 균형 잡힌 식단은 유지해 주시고요. 튀긴 음식, 가공식품 등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 췌장을 회복하면 장내 미생물이 정상화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 염증 반응,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췌장의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하기 어려워지고요. 혈당 조절도 불안정해집니다. 프로바이오틱스나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내 미생물이 다양성이 증가하고요. 그 결과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유일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넷, 식후 즉시 10분 걷기와 정상 BMI를 유지함으로써 췌장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혈당 실험을 해보니 식후 혈당 급상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약은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땀이 뻘뻘 나게 하는 운동이 가장 좋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밥을 먹자마자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요. 단 10분이라도 계단 걷기, 산책, 서서 일하기, 설거지 등 몸을 움직여줌으로써 췌장의 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은 너무 마르지도 너무 비만해 보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꾸준한 체중 측정과 체성분 검사, BMI 측정을 통해 표준 근육형을 만들어주세요. 한의학적 관점으로 췌장 회복,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와 관련된 대사 기능을 비위의 기능으로 보고 췌장과 연결하여 봅니다. 저탄고지로 인한 포도당 공급 부족, 고지방식이는 소화의 불균형과 노폐물인 습담의 축정을 유발해서 비위를 약화시키고요. 이는 포도당 대사 조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베타세포 회복을 돕고 인슐린 분비량 증가에 도움을 주는 췌장 재생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데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비라고 해서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 음식물, 기혈 순환을 도와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보비 양기를 위해 황기, 백출, 복령 등을 중심으로 한약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기는 실험 임상에서 항염, 인슐린 저항성 개선, 베타세포 보호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3. 화습 화담이라고 하여 과도한 지방과 같이 습담이 쌓였을 때 소화, 대사 회복을 도와줍니다. 한약 처방은 개인 병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하여 맞춤 처방을 받으세요. 무분별한 약제 복용은 위험합니다. 췌장 회복 가이드 하루 계획의 예시입니다. 음식입니다. 아침은 단백살 밥과 제철 채소, 삶은 달걀 2개, 사과 1조각 정도를 드셔주시고요. 점심은 잡곡밥 혹은 쌀밥과 함께 각종 육류 반찬, 채소 반찬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아침, 점심보다 2분의 1 공기의 밥량과 나물과 두부 한 덩이, 생선, 해산물을 함께 섭취해 주세요. 간식으로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과일과 요거트, 견과류 10g 정도가 좋습니다. 운동입니다. 식후 10분에 하루 3번 정도 빠르게 걸어주시고요. 주 3회 이상은 땀나는 운동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입니다. 1.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단은 오히려 체장 부담을 줄 수 있다. 2. 저탄수,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이 갖춰진 식단의 기본이다. 복합 탄수화물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매 끼마다 챙겨 먹는다. 3. 한의학적 접근은 건비, 보비, 화습의 치료 방법으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한다. 당뇨스쿨에서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당뇨 편지를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매일 아침 9시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리는데요.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